매년 검진을 하다 보면은 괜히 비싼 패키지에 똑같은 거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검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검진으로 쓰기에는 조금 과하긴 한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거는 방사선 노출 문제예요. 원장님 잠깐만요. 우리 영상 하나만 찍어요. 어떤 거예요? 아니 제 지인이 종합검진 받으려고 하는데 선택 항목이 너무 다양해서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게 필요 없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괜히 비싸게 다 넣지 말고 원장님께서 진짜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말리는 거 몇 개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좋아요. 오늘 주제는 건강검진센터 원장이 비추천하는 검사들 어때요? 네네. 그러면 당장 이 마이크를 한번 차세요. 아니 근데 펫시티는 왜 요즘 검진 패키지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면 당연히 의미 있는 검사겠는데 단순히 검진용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원래 펫시티는 의심되는 병이 있을 때나 진단된 이후에 병기 확인할 때 쓰는 검사거든요. 전신을 다 촬영해서 뭔가 찾아내는 거는 정말 예민하게 찾아내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검진으로 쓰기에는 조금 과하긴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 민감한 건 알겠는데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된다고요? 그게 문제죠.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데도 다 잡아내거든요. 몸에 염증 반응이나 생리적인 변화까지 다 걸려요. 그러면 괜히 뭔가 있다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결과가 나오고 이거 확인하느라고 추가로 CT 찍고 MRI 찍고 결국에는 막 조직 검사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방사선 노출 문제예요. 펫CT 한 번만 찍으면 일반 엑스레이 100장 넘게 찍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거기에 CT까지 들어가니까 실제로는 더 많아져요. 젊은 분들이나 암 위험 인자가 없는 분들이 그 정도 노출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죠. 이 얘기 들으니까 괜히 건강 챙긴다고 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애매한 이상소견에 불안은 괜히 더 커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저도 병력이 있거나 암 치료 중인 분들이라면 펫CT를 찍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검사라고 생각하는데 별 증상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대형 검진센터에서 패키지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추천 항목 중에서 한번 찍어볼까 하는 거 이거 엄청 비효율적인 거죠. 다음은 CT랑 MRI가 있어요. 이것도 패키지에서 많이 권하는 검사 중에 하나인데 무조건 받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CT는 폐암검진이나 복부 장기 볼 때 많이 찍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췌장 같은 건 초음파로도 그때 잘 안 보여서 CT를 꼭 찍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맞아요. 폐나 췌장, 신장처럼 일반 초음파로 확인이 어려운 부위는 CT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긴 해요. 특히 50대 이후에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검사이긴 하죠. 그러면 40대 미만은 조금 애매한 건가요? 증상도 없고 가족력도 없고 젊은 나이에 매년 CT를 찍는 건 말 그대로 방사선 노출만 누적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찍는 것도 꽤 높은 수치인데 그걸 매년마다 반복한다? 굳이 필요할까요? 근데 또 사람 심리상 CT나 MRI 찍으면 왠지 더 꼼꼼히 보는 것 같고 안심되기는 하잖아요. 그게 문제죠. 정말 필요할 땐 의미가 있는데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는 식으로 찍는 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MRI는 방사선이 없지만 검사 시간은 훨씬 길고 비용도 많이 비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MRI는 그럼 주로 어디 볼 때 추천하세요? 뇌나 관절처럼 움직이지 않는 장기를 볼 때 좀 권할 수 있죠. 뇌 혈관을 평가할 때는 MRA, 그러니까 혈관을 보는 MRI가 적절하고 관절도 아픈 부위만 정확히 찍는 용도예요. 그런데 뇌나 복부, 심장 다 MRI를 찍는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보죠. 그러면 결국 핵심은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맞춰서 필요한 부위를 정해서 찍는 건 권장이 되는데 전신 정밀검사 같은 식으로 전체를 다 스캔할 필요는 없다는 거네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유튜버님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사인이 뇌출혈로 밝혀졌었고요. 뇌출혈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뇌동맥류 파열인데 사실 대부분은 40대에서 60대 사이에 발생하기도 하고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발견이 어렵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뇌동맥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 흡연, 고혈압, 유전적 요인, 동맥경화 등이 그 주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험 요인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MRA나 혈관 조형 CT 등으로 검진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올해 초에도 우리 병원에서 종합검진으로 뇌 혈관 조형 CT를 찍으시고 나서 뇌동맥류를 찾아서 대학병원으로 의뢰되신 분이 있었거든요. 실제 코일 시술도 하셨었고요. CT나 MRI가 무조건적인 비추천이라기보다는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질환을 조기에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검사겠네요. 그런데 위장
위장조영술도 여전히 검진 항목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즘도 그거 받는 분들 계세요? 꽤 있어요. 근데 솔직히 내시경하는 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시대에는 굳이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요즘은 위 내시경이 훨씬 정확하잖아요. 조직 검사도 바로 되고요. 맞아요. 위장조영술은 말 그대로 엑스레이로 조영제가 넘어가는 걸 찍는 거라서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상이 있어도 확실하게 진단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면 애초에 내시경을 못 받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조영술은 패스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검진센터에서 간혹 내시경 장비 사정이나 시간 문제로 조영술을 먼저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다시 내시경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도 2배로 들고 비용도 낭비하게 되는 거죠. 요즘 검진 패키지 보면은 이런 것도 많아요. 암 유전자 검사, 노화 지표, 미네랄 검사, 만성 염증 지수 같은 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름은 좀 거창하긴 한데 이게 정말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학적으로는 필요성이 크지는 않아요. 진료나 치료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항목은 아니고 참고 수준인 거죠. 게다가 대부분은 고가의 검사라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는 내 몸 상태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넣는 경우도 있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있고 내 몸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니즈가 있다면 받아볼 수 있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지 기본 검진처럼 반드시 받아야 할 항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검진을 하다 보면은 선택사항이 있으니까 무조건 똑같은 거 반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유전자 검사나 노화지표 같은 걸 한두 번 정도 참고 삼아 해보는 게 더 유용할 수도 있겠네요. 기록용으로 남겨두면 내 몸의 경향성 같은 걸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맞네요. 어차피 필수 검진은 따로 정해져 있긴 하니까 그 외의 선택 검사에서는 오히려 내 몸에 대해서 궁금한 것 중심으로 가볍게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선택 항목 중에서 많이 고민하는 게 이제 초음파가 있어요. 복부 초음파, 갑상선, 유방, 경부 림프절까지 초음파 종류가 꽤 많죠. 그 중에서 갑상선 초음파는 또 수연 선생님 전문이시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이크 차고 한번 앉아보실까요? 갑상선 초음파는 검진에 자주 들어가잖아요. 내과에서도 많이 보긴 하는데 이비인후과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특히 20대, 30대 여성분들한테는 한 번쯤 해볼 만한 검사라고 생각해요. 결절이 생기는 빈도도 높기도 하고 피로감이나 체중 변화 같은 비특이적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결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정상소견이면 너무 자주 볼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상이 없었던 부위를 매년 반복해서 검사를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크기에 따라서 1, 2년 주기 또는 2에서 5년 주기로 보는 것도 충분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절이 있더라도 그 크기나 모양에 따라서 추적 관찰을 결정하면 되기도 하고요. 오히려 매년 반복하다 보면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서 필요 없는 조직 검사가 매번 재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갑상선 외에도 귀 뒤에 림프절이나 침샘 같은 것도 초음파로 보잖아요. 이건 이비인후과에서 훨씬 익숙한 부위죠. 아무래도 해부학적으로 익숙한 부분이다 보니까 림프절 염증이나 림프 부종 또는 침샘 부종 등으로 오시는 분들은 초음파로 간단히 이상 소견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기계 좋은 곳에서 아무나 보는 것보다는 해당 부위를 많이 본 의사가 직접 보는 게 훨씬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첫 번째, 검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펫CT, 전신 CT, MRI 같은 건 특정 목적이 있을 때만 받는 게 맞아요. 두 번째, 초음파나 내시경 같은 검사도 사실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단순히 무한정 반복하기보다는 한 번 받고 이상이 없으면 간격을 두고 계획적으로 보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 선택검사 항목은 본인의 건강에 관심사나 체질에 맞게 골라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비싼 패키지에 끌려가기보다는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받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요. 오늘 영상이 건강검진 항목을 고르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꼭 챙겨야 할 건강검진 항목들로 원장님과 함께 다뤄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